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자, 이번엔 창업 시 알아야 될 기초 노무 지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초 노무 지식이라면 어떤 것을 노무 지식이라고 하는지요? 세무 지식은 세금에 내는 것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라고 하면 노무 지식은 노동자를 대해서 나가는 비용이나 법률에 대해서 아는 것을 노무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창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기초 노무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가지인데요. 첫 네. 번째는 고용계약서입니다. 두 번째는 주휴수당, 세 번째는 4대 보험, 네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노무 지식이라는 것이. 예, 네. 맞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고용계약서는 왜 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작성하면 됩니까? 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기본 고용계약서가 인터넷에 있으니 시간을 정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에 175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며 만약에 파트타임 직원이라면 시간을 조정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휴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주휴수당이란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일주일에 5일 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4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보통 175시간 정도 되는데 이걸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209시간 정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8,340원이지만 한 달에 175시간 근무한 사람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약 175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올라서 179만 5천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를 지급해야만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음. 일주일에 5일을 하게 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48시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40시간이니까 8시간을 더 계산해서 48시간이 되는 그쵸? 셈이군요. 예. 그럼 주휴수당은 그럼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즉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쪼개기 알바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가 바로 일용직으로 계약하시는 경우입니다. 주휴수당은 말 그대로 일주일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보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을 하는 일용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매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인데요. 요즘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자신이 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 노동법이 아니라 상법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셨는데, 예. 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직원이라고 한다면 직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물론입니다. 지급해야 됩니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 계산을 다 해서 네.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직원 월급에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예,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4대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이 4대 보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이 4대 보험이 월급의 약 1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절반은 직원이, 절반은 고용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 본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는 기준으로 전액이 별도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돈이 빠져나갈 때 직원들 것과 고용인의 4대 보험비. 고용인은 두 가지가 없죠. 산재하고 고용은 없습니다. 네. 건강하고 국민만 있는데 그 보통 월말에 같이 빠져나가면 금액을 아셔야만 빠져나갈 때 빠져나가기 때문에 잘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월급 받을 때 이 4대 보험이 제외되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여기 월급이 포함된
상황에서 4대 보험금이 지금 빠져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띄고 줍니다. 떼고 주는 거죠? 떼고 주는 월급 겁니다. 줄 때. 월급 줄 때. 네, 예. 네. 자, 그럼 네 번째는 퇴직금이라고 하셨는데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합니까? 자,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서 매달 월급의 12분의 1을 별도의 퇴직연금으로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퇴직을 할 때 거기서 주면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걱정을 줄이시면 미리 넣어두면 좋습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을 넣지 않으시면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기간을 곱해서 주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크게 됩니다. 보통 월급이 호봉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시면서 주휴수당이나 또 4대 보험을 잘 몰라서 혼난 적이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도 사실 주휴수당 개념 자체를 잘 모르고 사람을 썼어요. 그냥 네. 시간당 계산해서 줬었고 나갔던 알바 한 명이 와서는 주휴수당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노무 관련 변호사를 찾아가서 돈을 주고 배워서 왔습니다. 그때 휴게 시간을 빼고 주는 게 맞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휴게 시간하고 4대 보험 절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 시간을 뺐다고 하셨는데 휴게 시간의 개념은 어떤 거죠? 보통 식사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하는데요. 네. 이는 법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계산으로 치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서 빼는 시간을 휴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휴게 시간 1시간을 빼서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을 이제 휴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이 전부 직접 또 몸으로 겪어보시고 해 주시는 이야기다 보니까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직원 고용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그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 제가 겪어보고 아픈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 뒤 노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문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실질적인 생산성보다 임금이 많이 높아져서 직원을 고용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과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인가요? 자,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210만 원 이하를 받는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반드시 4대 보험을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4대 보험을 들면 이게 한 20만 원 돈이에요. 네. 부담이 가서 두루누리 사업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1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직원들의 4대 보험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추가로 강원도 지원 산업이 또 있어요. 여기다 추가로 있는 거예요. 9월 초까지 이거 받고 있는 중이니까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업주한테 주는 겁니다.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직원들은 또 어차피 그 4대 보험금이 이제 본인의 월급에서 50%는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직원의 경우는 상관이 없고. 상관은 없고 네, 그거는 이제 사업주한테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또 최저 임금 이상을 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직원은. 네. 네. 뭐 요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자영업자들에게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나라에서 두루누리 사업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왜 이 최저임금 상승이 자영업자에게 이렇게 힘든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 수익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 수익이 많이 내기 힘들고요. 600만 자영업자라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25%가 자영업자이다 보니 그들이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월세, 인건비, 카드 수수료, 기타 비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순이익을 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안중근 창업 컨설턴트께서 생각하는 정부의 창업 지원책 어떤 것이 좀 좋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임금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들의 대량 폐업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직원에게 직접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 ETIC라고 그래가지고요. 근로장려금이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훨씬 더 좋고요. 그렇게 되면 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는 부담은 적으면서 임금을 보조받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이런 지원금 역시 엄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인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직업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이라도 교육정책을 노동자 교육에서 창업교육으로 교육정책을 바꿔서 자기 직업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노무 지식에 대해서 오늘도 귀로 듣는 창업 컨설팅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